뭔가 아리송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남자가 있으세요? 서로 호감 표현은 어느 정도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막 안 달라있는 느낌은 아닌 거죠. 팽팽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긴장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이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위기 상태입니다. 얼른 남자가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만들지 않으면 서서히 주도권이 남자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저는 이 영상을 보는 그 누구보다 훨씬 연애 고자였어요. 고자 중에서도 상고자였죠. 어쩌다가 썸을 타면 처음에는 팽팽한 사이가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상대방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패턴이 반복됐었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별 썸붕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자랑 잘 되셔서 저한테 솔루션을 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남자랑 깨졌다면 제가 기가 막히게 다시 붙여드릴게요. 저에게 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솔루션을 제작할 때도 그렇고 저는 항상 근거가 있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남자를 손쉽게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완전히 내용을 흡수하시면 당장 2주 안에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될 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체험판 데이트. 이 원리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원리를 알아가시면 연애 실력이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왜 매달리지 않을까요? 매달리면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확신을 심어주고 매달리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 이득을 줬다가 다시 뺏어버리는 거예요. 체험판만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득을 얻은 상태를 다시 겪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된다고요. 말이 좀 어렵죠?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볼게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죠. 도박 중독자들이 처음 잘못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돈을 따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해요. 딴 돈은 금세 다 잃어버리겠죠. 돈을 갖고 있는 상태를 다시 겪고 싶기 때문에 도박에 몰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 남자를 여러분에게 몰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 남자로 하여금 여러분과 관계를 유지하면 뭘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조금 체험시켜주는 거죠. 단 끝까지 체험시켜주는 건 안 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스킨십 진도를 끝까지 나가지 말라는 소리죠. 아쉽게 체험판 데이트를 제공한 다음에 그냥 뒤로 빠져 계시면 돼요. 체험판 데이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남자가 알아서 매달릴 겁니다. 그 좋았던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체험판 너머에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남자가 제공한 체험판 데이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정작 그 남자는 뭔가 뒤로 빠져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를 안 달라게 하고 싶죠. 이걸 거꾸로 그 남자랑 입장을 바꾸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체험판 데이트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제가 영상에서 지겹게 말하는 게 있죠. 또 말할게요. 지도손 이론이 등장합니다. 지겨우시죠? 말하는 저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지위상승 추구형, 도파민 추구형, 손실회피형. 남자의 지도손 유형에 따라 체험판 데이트에서 뭘 제공해야 하는지가 달라져요. 지위상승 추구형 남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느낌을 체험판 데이트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이쁘게 꾸미시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같이 가세요. 남자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말이죠. 도파민 추구형 남자들에게는 독특한 경험의 체험판 데이트를 제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데이트 코스 자체가 특이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화법이 특이해도 됩니다. 이 유형의 남자들은 특이한 경험을 하면 되게 좋아해요. 손실회피형 남자들에게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 라는 걸 다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식의 체험판 데이트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지도손 유형에 따라 남자에게 어떤 체험판 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고요. 참고로 지도손 이론이라는 건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고요. 기존의 마케팅에서 쓰이던 림빅 시스템이라는 이론을 연애 분야에 도입해서 제가 재구성을 한 겁니다. 다 근거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남자의 지도손 유형을 구분을 해야겠죠. 사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도손 유형의 구분이 쉽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정정을 할게요. 러프하게 하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건 좀 어려워요. 물론 저는 솔루션 제작을 위해서 매일 이 짓거리를 하니까 금방 정확하게 하지만 보통은 저처럼 사람 분석을 안 하잖아요. 고정 댓글에 제가 남자의 지도손 유형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사례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남자를 분석하는 눈이 조금 더 좋아지실 겁니다. 체험판 데이트를 경험시켜주고 난 다음에 뒤로 빠져있으라고 했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볼게요.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남자에게 플러팅을 때려 박은 다음에 뒤로 빠져있으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뒤로 빠지기만 잘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생각해볼게요. 둘 중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겠죠. 보통은 더 적극적인 쪽이 연락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덜 적극적인 쪽이 연락도 덜 적극적으로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만나서 상대방에게 더 적극적이었다
있다 라고 하면 연락은 오히려 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최근에 많이 말한 게 있죠. 예측을 깨야 돼요. 예측을 깨는 행동은 항상 매력적입니다. 굳이 주의점이 있다면 손실회피형 남자에게는 좀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딥한 얘기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예측을 깨는 방법이 오프라인에서의 태도랑 온라인에서의 태도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만나서는 적극적으로, 연락은 소극적으로.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인간의 본능에는 카톡이나 DM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어요. 우리의 몸은 현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능은 선사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연의 진화 과정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본능은 아직 선사시대 본능이라고요. 선사시대의 카톡이랑 DM이 어딨어요? 선사시대의 플러팅은 당연히 만나서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실제로 만났을 때 플러팅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제외 카피라이팅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거든요. 카톡 몇 문장으로 전 남친의 마음을 돌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있던 호감을 다시 돌리는 건 카톡 몇 문장으로 가능해요. 근데 없는 호감을 카톡 몇 문장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를 꼬시는 카톡 멘트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는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걸 돈 받고 하면 사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남자가 연애 경험이 조금만 있어도 그건 불가능해요. 남자는 무조건 만나서 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요. 그리고 예측을 깨야 되기 때문에 연락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뒤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연애 고자들은 반대로 해요. 연애 고자니까 만나서는 소극적으로 쭈뼛쭈뼛 하는 거죠. 근데 연락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손가락만 두드리면 되니까요. 좀 똑똑한 분들은 여기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만나서는 소극적으로, 연락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도 예측을 깨는 것이니까 매력적인 행동이 되지 않냐? 오, 날카로운 연애 고자의 질문. 그쵸?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의 가치가 나랑 비슷하거나 낮아야 돼요. 혹은 상대방이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만났을 때 좀 시크하게 굴고 연락은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먹힐 수도 있기는 합니다. 만났을 때 태도를 보면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카톡에서 하트 이모티콘을 심쿵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가치가 좀 높은 상황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높은 사람은 원래 이성에게 연락을 적극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눈앞에서 쭈뼛쭈뼛 대고 연락만 적극적으로 하면 차별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만나서 플러팅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뒤로 빠져있는 방법은 딱히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영상이 좀 쌓이다 보니까. 사실 뒤로 빠져있는 건 뭘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뭘 안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라서 말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락 그냥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폰 던져두고 할 거 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이해합니다. 연락을 소극적으로 했다가 상대방이 휙 하고 떠나갈까봐 두렵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 남자가 연락을 좀 소홀히 했어도 여러분은 그 남자를 떠나지 않고 있죠. 왜?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워낙 매력적이었거든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매력 어필을 확실하게 했으면 카톡 DM 정도 소홀하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제가 연락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연락을 좀 안 했다고 해서 썸녀가 떠나간 적은 없어요. 물론 현실에서 매력 어필을 잘해야겠죠. 이건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을 명심하세요. 어차피 플러팅은 만나서 하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들은 만났을 때 뻑가는 경향이 훨씬 커요. 여자가 내 앞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뻑가는 경향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연락은 그냥 다음 약속을 잡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궁극적인 연락의 목적은 약속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 남자랑 약속을 어떻게든 잡으세요. 그리고 지도손 분석을 러프하게 해보시고 체험판 데이트를 잘 제공하시고 연락 단계에서 뒤로 잘 빠져 계세요.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애매한 사이에 있는 남자가 매달리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체험판 데이트.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이랑 관계가 진전이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체험판 제공하듯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굳이 체험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좀 아쉽게 만들고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지도손 유형에 따라 체험판 데이트를 어떻게 제공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뒤로 빠져있기. 체험판 데이트를 잘 제공하셨다면 이제 뒤로 잘 빠져 계시면 된다고 했죠. 사실 이건 별거 없어요. 그냥 연락을 조금 더 줄이면 돼요. 그리고 연락은 어쨌든 약속을 잡는 게 핵심 목적이다 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애매한 남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